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오늘은 신제품을 병원에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기까지 밟게 되는 그 실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제품을 데모하고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면 고객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오케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기까지는 그 뒤에 숨은 단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을 병원에 등록하기 위한 첫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병원에 이 제품에 대한 원내 처방 코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험 제품이라면 이제 EDI 코드, 보험 코드가 있지만 그 코드와는 별개로 병원 내에서 처방할 때 쓰는 또 다른 이제 코드가 병원 코드 기호 번호가 있거든요.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숫자로만 이루어지기도 하고 알파벳과 숫자를 섞기도 하고 이것들은 다 생성하기 나름입니다. 병원에서도 어떤 제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신규 재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신규 치료 재료를 병원에 등록할 때는 그 신청사가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사실은 비슷해요. 어떤 제품이고 어떤 특장점이 있어서 어떨 때 무슨 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진료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가격은 얼마고 어떻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식약처 허가나 그리고 보험을 받았으면 보험 제품이라는 그 증거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품의 카탈로그나 브로셔 등등.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쓰고 있는지 이런 타 병원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여튼 양식은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대동소이한데요. 이런 그 양식을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신규 재료를 관리하는 곳들이 병원에서 이제 관리과랄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요. 거기 가보면 관리과에 제출할 때도 그냥 메일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과에 가서 얼굴을 한번 비추는 게 그래도 낫죠. 누구이고 이 제품이 누구 교수님, 누구 선생님이 사용하고자 하셔서 제품을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가요. 서류를 접수한다고 해서 바로 원내 코드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 병원마다 신규 재료위원회가 검토하는 위원회가 매달이나 2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신규 재료를 이제 잡게 되고 그건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 서류를 다 정리하시는 게 이제 관리실장님, 관리부에 계신 분의 이제 업무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제품인지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신규 제품이고 보험도 받았고 보험도 적용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크게 이제 이슈가 없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이미 동일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면 경쟁사들이 많이 있으면 이 제품을 또 신규 코드를 잡아야 되는지 왜 잡아야 되는지 조금 더 깐깐하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걸 다 10개면 10개 이렇게 있는데 굳이 다 이거를 다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특장점이 다르지 않다면 몇 개 정도로 추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서 재고 관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병원에서 한 회사에서 같은 카테고리에 2개의 제품을 넣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병원 자체 내에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검토를 깐깐하게 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이 서류를 처음 했을 때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동일 카테고리에 기존에 이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왜 우리 제품을 써야 하는지 다른 제품과 비교되는 우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무엇인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것이 이제 병원에서 설득이 돼야지 서류가 접수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잘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금 쉽게 풀었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제약회사에서는 사실 별도의 도매상을 통해서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의 딜리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실의 실장님을 만나고 또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들이 낯설어요. 특히나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업무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그런데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제품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요. 제품을 알고 또 그 병원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그 제품에서 결국 매출이 일어나기면 본인의 세일즈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십이 영업사원에게 가죠. 저도 영업할 때 신청서를 정말 제가 직접 많이 썼고요. 그래서 다양한 병원에 신청서 양식들이 있어요. 각 병원마다 관리과가 어디에 있는지, 관리과 과장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요. 이것들도 병원들을 인수인계하게 되면 영업사원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 때 빠지지 않고 해주는 인수인계 내용입니다. 이 병원에서 신규 코드를 잡을 때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고 허락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디에 있는 누구한테 가세요. 그 사무실은 지하 몇 층 내지는 지상 몇 층 돌아서 어디 층계 옆에 있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료재료 검토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이제 무사히 통과를 하고 나서 신규 코드를 생성을 해서 이제 원내 코드를 조회해서 검색이 되면 그때부터 해당 제품을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영업사원이 그러면 이제 신청서 접수됐고 이제 기재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럼 끝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제 또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죠. 바로 제품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게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그런 업무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신제품이 나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고 이 제품이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그 제품을 관리하지는 않으세요. 관리의 주체는 보통의 경우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제품이 왔고 어떤 특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언제 이제 신구위원회에 올라갔으니까 언제 정도에 접수돼서 언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이 제품이 꺼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품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할 필요가 있죠. 이분들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한테 데모하는 것처럼 자, 이 제품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건 어떤 때 사용하는 거고 다른 기존에 있었던 제품과 차별화라고 하면 이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환자의 치료를 좀 더 도울 수 있고 시간도 줄고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을 관리할 때는 상온에서 내지는 20도씨 미만에서 습도는 어느 정도 미하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으니까 저희가 좀 더 자주 챙겨볼 것 같으니까 이 제품 때문에 방문을 한 번씩 더 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제품이 잘 소프트 랜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품이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고 의사 선생님에게 오케이 받으면 제품이 무리 없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다음에 거쳐야 될 관문이 많죠.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에는 특히나 전산과 연동해야 되는 제품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켰을 때 이게 환자 차트에 호환이 될 수 있는지, 팩스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녹여 넣을 수 있는 그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 오케이를 했지만 이 병원 전산팀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 듣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을 내가 왜 써야 되지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직접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진 않더라도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 병원에서 사용하게끔 하는데 어느 한 단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장점을 얘기를 해줘야죠. 이걸 써주면 예전에는 이걸 호환을 해서 꼭 손을 넣어서 한 번씩 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만 다 클릭하시면 돼요. 단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의견 좀 여쭤보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런치의 스텝을 밟다 보면 그 의료기기 산업 안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분들도 결국 의료기기 산업 안에 계신 고객이거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베네핏을 설득할 수 있어야
이 제품이 이 의료기기 산업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 면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자 그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그리하여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